당신의 맑은 투자 날씨를 위해 스타캐스터. 기술주 폭등, 월가에 들이운 대혼돈의 그림자. 첫째, 기술주 폭등, 숨겨진 위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마치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게 타올랐습니다. 특히 기술 기업들의 주식이 크게 오르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반도체 회사가 아주 좋은 성적을 발표했고, 인공지능, 즉 AI와 관련된 회사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연달아 홈런을 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치솟을 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상승이 정말 그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적당한 수준일까요? 일부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지금 기술주들의 가격이 너무 비싸게 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최고급 장난감의 가격이 원래 가치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것과 비슷합니다. AI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지만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면 나중에 거품이 빠지듯이 갑자기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폭등했다가 결국 큰 폭으로 하락했던 역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의 화려한 상승 뒤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틱톡 매각 합의, 오라클의 위험한 베팅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기 소셜미디어 앱 틱톡의 미국 사업권이 결국 오라클을 포함한 컨소시엄에 매각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오라클의 주가는 무려 6.63%나 급등했습니다. 마치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물건을 어떤 친구가 사게 되자 그 친구의 인기가 갑자기 확 올라간 것과 같습니다. 이 계약의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틱톡의 모 회사는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인데요. 미국 정부는 틱톡을 통해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국가안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국민들의 비밀이 다른 나라로 새나갈 수 있으니 미국 기업이 관리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할 수 없게 할 거야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결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 운영권을 미국 기업과 합작 회사를 만들어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라클은 이 기회를 포착해 틱톡의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오라클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 사업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정치적 문제와 얽힌 사업을 떠안는 것이 오라클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올 위험도 함께 안고 가는 것입니다. 셋째, 낮아진 물가지수. 그러나 정부 폐쇄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미국에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가 11월에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사람들은 드디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내년 초인 1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으며 4월까지는 거의 확실하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덥다가 드디어 시원한 비가 올 것 같다는 소식에 모두가 환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쁜 소식 뒤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정부 폐쇄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제 데이터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험 성적이 좋게 나왔는데 알고 보니 시험 기간에 학교가 문을 닫아서 제대로 시험을 보지 못했거나 채점이 엉망이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의 CPI 수치가 실제 물가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면 패드가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 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시장의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경제 지표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나이키 주가 급락, 중국 시장의 암운이 드리워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주가가 오늘 하루에만 무려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부진했고 여기에 관세 영향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마치 운동화 시장의 챔피언이었던 나이키가 갑자기 경기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팬들을 실망시킨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나이키의 부진은 단순히 제품이 덜 팔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복잡한 국제적인 상황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있습니다. 중국은 나이키에게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 제품에 높은 세금, 즉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나이키 제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중국 내 생산 및 판매 과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자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제국 소비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키 같은 외국 브랜드보다 중국 현지 브랜드의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 나이키는 중국 시장에서 예상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것이 투자자들의 실망으로 이어져 주가 급락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때 무한한 성장 가능성으로 여겨졌던 중국 시장이 나이키에게는 이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행의 30년 만의 금리 인상, 글로벌 채권 시장의 대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무려 30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입니다. 이 소식 하나로 전 세계 채권 시장에 큰 파장이 일었고 채권을 팔아치우는 매도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거인이 깨어나자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리는 이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더 높은 수익을 주는 자산에 투자해왔습니다. 이를 젠 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는데 마치 싼 이자로 돈을 빌려 비싼 물건을 사서 되파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돈을 빌리는 이자가 높아지니 많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일본 돈을 빌려 투자하기 어렵겠네라고 생각하며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돈을 다시 일본으로 가져오거나 채권을 팔아 이자를 갚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 배경에는 일본 내에서도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랫동안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큰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현황과 이슈들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